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면접 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1분 자기소개 한번 해보셨잖아요. 이미지 메이킹 강의도 들으셨고요.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는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좀 느끼셨나요? 실제로 지난 시간 1분 자기소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접은 여러분이 얼굴 대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자소서보다 훨씬 더 부담감을 갖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준비 방법은 사실 오늘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미리 좀 많이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 하나하나, 예를 들어 내가 질문을 100개 찾았다. 그럼 100개 답을 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꾸러미가 있으면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의 유형들을 좀 한번 구분해 보고 이런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좋은지 굵직굵직하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보신다면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부담스러운 건 그런 부담감이 없이는 사실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 맞지만 그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번 시간 파트 1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빠르게 우리가 지난 7회차 강의에서 기업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그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퀵 리뷰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봤었죠.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업은 인재가 필요한데 이 인재가 결코 유능한 인재나 똑똑한 인재는 아니다.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적합한 인재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적합한 인재는 결국은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나 직무에 얼마나 어울리느냐가 문제였었죠. 그래서 적합성이라는 걸 볼 때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 그 세 가지의 포인트가 어떤 적합성이 맞아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직무에 관련된 적합성이 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내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면접에서 많이 어필하는 게 되게 좋다. 특히 우리는 많은 현장 실습을 다니기 때문에 내가 현장 실습을 갔던 때 길렀던 이런 직무의 적합성들을 가능하면 어필을 많이 해주시면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태도의 적합성입니다. 태도의 적합성은 여러분이 지금은 학교에서 완고참이시지만 실제로 기업에 가시게 된다면 막내 신입사원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막내 신입사원으로서의 예의 바름, 막내 신입사원으로서의 선배님들에게 깍듯함, 발랄함, 적극성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팀장이신데 막내 신입사원이 너무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은 그런 신입사원하고 같이 일하고 싶으시겠어요?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막내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태도들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 사람이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들어가고자 하는 분야의 적합성입니다. 사실 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계열에 가실 분도 계시고 단체급식 쪽으로 가실 분도 계시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가실 분도 계시고 그쵸?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이 진출하실 건데 각각의 분야, 예를 들어 서비스 분야, 예를 들어 교육 분야, 예를 들어서 식품 분야, 그 분야마다 사실은 그 분야가 원하는 인재 요건이 또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식품 쪽으로 가려고 한다. 식품은 위생이 너무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다 빼고 이 사람이 얼마나 원칙 중심적인 사람이냐, 얼마나 위생과 청결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이거는 분야 적합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시는 게 사실은 적합성에서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 두 번째, 설득력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설득력은 어떤 의미였었냐면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를 채용해 줘야 되는 명확한 이유들을 여러분이 주저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느냐, 결국은 자소서에서 체계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가 뭔가 경험을 설명
설명할 때, 이유를 설명할 때도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좀 흐름을 잡고 얘기할 수 있는 걸 도울 수 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결코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결과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자소서를 쓰면서 뭔가 경험을 얘기할 때 말했던 방식들, 뭐 내가 단점을 얘기할 때 말했던 방식들을 잘 기억했다가 면접 때도 그런 방식들을 한번 써보려고 노력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거 같이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성 면접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한 준비 전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성 면접이란 무엇이냐라는 정의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성 면접이란 지원자가 조직 생활에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갖추었는지, 지원자가 회사라는 곳에서 생활하기 위한 자질이라 하면 자격 말하는 겁니다. 능력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질 안에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본다는 뜻이에요. 더불어 태도를 갖추었는지,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이 일을 하는 태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태도를 갖추었는지 어떤 형태로요? 질의응답 형태로요. 면접관이 질문하고 지원자가 답변하는 질의응답 형태로 묻고 확인하는 면접이 바로 인성면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인성면접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질문들도 하지만 직무의 전문성도 묻는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다음 파트 1, 파트 2 강의에서도 이 인성면접의 큰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질문의 꾸러미를 같이 보면서 직무 전문성과 관련된 질문들도 어떻게 답변하면 좋은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면접은 여러분 사실은 자소서와 다르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의 시작점, 말의 끝나는 지점이 명확한 게 되게 좋습니다. 말의 시작점과 말의 끝나는 지점이 명확한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면접 시작을 할 때 뭐 지원 면접관께서 뭔가 질문을 한다. 질문을 했어요. 내가 답변해야 돼. 그럼 말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채용해야 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경험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님 제가 지금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으냐? 면접관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 질문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시작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채용해야 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사가 저를 채용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저의 책임감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경험은 자격증 시험에 7번 떨어졌던 경험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단점은 다소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시작하시고 질문을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거는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면접 시작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애매하게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확실하게 똑소리 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의 끝에는 내가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상입니다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본인이 말끝을 좀 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가 끝났나 안 끝났나를 면접관이 잘 못 느껴요. 그럼 면접관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이렇게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 거리면 어떻게 돼요? 예,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왜냐면 면접관이 나 계속 쳐다보거든요. 그럼 내가 또 어쩔 줄 몰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하죠? 그럼 면접관은 쟤 왜 저러나? 이렇게 되면 그냥 정말 최고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이 끝났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로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반복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상입니다.
이때 블라블라블라블라 요 안에 과정 중에 말할 때 굉장히 좀 써먹으면 되게 좋은 게 첫 번째 뭐예요? 거버닝. 이제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거버닝 너무 잘하시지 않을까요? 뭐 저의 강점, 저를 채용해 주셔야 되는 거 3가지, 귀사의 강점 2가지, 동아리 회장으로서의 역할 5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지수로 좀 표현해 주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자소서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모든 많은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형용사는 구체적인 단어로 좀 써주시고, 부사는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는 표현으로 숫자로 좀 써주시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정말 사실이라는 것들을 전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이 아니라 현금, 수표, 신용카드, 그죠? 많은 비용이 아니라 하루에 100건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뭐 인상 면접 질문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이런 질문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나름대로 찾은 거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들어가고자 하는,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주로 많이 언급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퀵 쭉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주로 좀 많이 나오는 질문들인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제가 또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막 표시도 하고 초록색으로 표시도 하고 노란색으로 표시도 하고 막 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여러분? 주로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오나요? 한번 같이 보면 1번, 3번, 5번, 10번. 뭐 볼게요. 학창시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경험,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 또는 동아리 활동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경험, 동아리 활동 중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 뭐 예를 들어서 실습을 나가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어쨌든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이 1번, 3번, 5번, 10번은 대부분 뭘 묻는 질문들이에요? 맞아요.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에요. 경험. 그러면 2번, 7번, 15번 볼까요? 본인의 장점, 개선점,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의 유형, 다른 사람들은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들이에요. 뭐 11번, 12번, 13번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상황을 제시하고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묻는 상황 질문들이에요. 초록색의 질문들은 여러분이 지원 분야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면접을 보시려면 쭉 찾아보실 거잖아요. 면접의 질문 리스트를 찾아보실 건데, 그렇게 리스트를 찾아보실 때 질문의 유형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색깔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그룹핑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핑을 한 걸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이렇게 상황을 많이 묻는 상황 속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한 꾸러미예요. 두 번째는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에요. 이런 경험 있어요? 이런 경험 있어요? 이런 경험 있어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뭐 장점 뭐예요? 단점 뭐예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거죠. 사실 이 3가지 질문 모두 이 지원자가 정말 우리 회사에 적합한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묻는 질문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 이해 질문만 가지고는 다각도로 못 보죠. 그래서 과거에 경험이 있었던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유사한 경험을 해봤다면 우리 회사 와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이런 경험을 해봤는지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상황 면접 같은 경우는요, 우리 회사에 정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원자한테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게 사실은 상황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3가지 질문의 유형들을 한번 그룹을 시켜보는 거죠. 그룹핑 한번 해보고. 두 번째, 상황 질문은요,
제가 파트 2 시간에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은 하겠지만 상황 질문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A처럼 하겠습니다. B처럼 하겠습니다. 의 답변의 내용 그리고 그 이유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구나. 이 사람의 가치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상황 질문에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면접관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바른 가치 또는 우리 회사와 굉장히 잘 연결될 수 있는 가치들을 가지고 있느냐 확인하려고 묻는 게 상황 질문이에요. 자, 경험 질문 같은 경우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 뭔지, 이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뭔가 얻은 점들이 앞으로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이나 근거 없이 물어보게 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거나 그 사람이 정말 후회하거나 그 사람이 정말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배운 점들을 어떻게 우리 회사 와서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이해 질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태도들이 좀 있나? 우리 회사에 필요한 성향이 좀 있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자기이해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뭐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냐? 질문이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다 답을 달아서 외우려고 하면 정말 그거는 정말 사람 엄청 힘들게 하는 일이죠. 근데 대충 상황 질문들을 묶어봤어요. 근데 이런 상황 질문들은 보통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좀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런 거에 맞춰서 대충 이런 상황 질문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다라고 틀을 잡아보는 거죠. 경험 질문들은 배운 점을 많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경험 질문들이 있을 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경험으로 뭘 배웠지? 이런 끄집어낸다면 여러분이 훨씬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이해 질문도 나의 강점, 나의 어떤 좋은 점들이 어떤 식으로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를 좀 연결만 하실 수 있어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번 시간은 경험 질문 유형들만 같이 한번 좀 보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출제되는 경험 질문의 질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고 어떤 식으로 답변하면 좋은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경험 질문 유형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경험 중에서 3인 이상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 있느냐, 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본인의 역할은 뭐였는지 설명해라. 이럴 때 좀 해볼 수 있고요.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뭐냐,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본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던 경험이나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봐라. 팀이나 조직 내에서 활동했던 경험 중에서 본인이 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경험 질문은요, 정말 그런 경험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도 헌신했던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뭔가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했던 경험이 없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졸업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경험이 있네 없네 얘기를 하고 이런 경험 때문에 내가 면접을 보내 안 보내, 이건 굉장히 좀 지금은 굉장히 뒤늦은 후회죠, 여러분. 그죠? 이건 뒤늦은 후회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있는 경험을 갖고 잘 써야 되겠죠. 있는 경험을 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 질문, 이런 유형의 질문들은 어떻게 답변하시면 좋은지를 좀 갖고 왔는데, 답변의 큰 전략은 이래요. 우선 첫 번째, 경험의 특이성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자기소개서 쓰실 때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현장 실습 가셨던 경험은 경험의 특이성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레벨이에요. 그래서 면접에 가셔서 활용을 하실 때 현장 실습에서 썼던 내용들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는 여전히 강조해요. 근데 그런 거 외의 경험은 사실 비등비등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대학생들이 하시는데, 경험 그 자체를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경험을 내가 왜 선택했는지, 각각의 경험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좀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경험을 했어. 근데 교수님이 시켜서 했어. 그냥 시간이 남아서 했어. 취업하려면 하나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했어가 아니라 정말 그게 속내여도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지? 여러분 스스로가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관한테 그걸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경험은 왜 하셨어요? 면접관 되게 아무 의미 없이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걸 왜 했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무엇을 배우고 느끼셨는지,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은 분명히 우리를 성장시켜요. 근데 한 10년 후에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되새기는 건 조금 늦은 것 같고요. 우리가 분명히 성장하는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 게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좀 연결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성장하고 했던 점이 내가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데, 내가 앞으로 사회 진출해서 뭔가 업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이 연결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면 무엇보다 좋은 그런 얘기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사례를 갖고. 만약 면접관이 최선을 다해서 학교 다니실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생각은 하셔야 돼요. 생각은 하셔야 되고, 답변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경험은, 결론이 먼저 나와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경험은 교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경험입니다. 그 교내 대회가 뭔지를 여러분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최선을 다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습관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선을 다해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노력했는지가 방법이 나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던 경험은 교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경험입니다. 사실 학창시절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제 대학 생활에서 뭔가 학교 생활에 열심히 좀 참여했다는 의미를 남기고 싶어서 학과에서 주최하는 A라는 대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회에서 이왕 참여한 만큼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첫째 이렇게 노력했고 둘째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제가 이런 부분, 목표를 세우고 뭔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던 경험을 갖고 입사해서도 뭔가 업무가 주어졌을 때 계획을 잘 수립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답변을 하실 땐 그냥 멋진 얘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답변을 하다 보면 멋진 얘기를 쓰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틀을, 내가 이런 질문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어떤 식으로 틀을 잡아서 얘기해야 되겠다 고민하시고 답변하신다면 훨씬 더 논리적인 면접의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파트 1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파트 2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